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도원입니다. 네, 서울 강북 한강변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한남 뉴타운 2구역과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규제 강화로 강북의 최대 노른자 재개발 구역인 한남 뉴타운 3구역의 가격이 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강 조망 여건이 우수한 2, 4구역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 한남 뉴타운과 남산 신축 매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부동산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궁금증 해결해 주실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저희 이제 용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김도원 아나운서께서요. 자, 그런데 제가 내 경제 TV 나와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항의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한테 항의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구역을 얘기하지 말라고 또 그러십니다. 저 구역을 얘기하면 또 구역에 계신 분들이 또 매물을 또 잘 안 내놓으니까 장사를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님은 거래가 없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자, 지금 그런 시장이 왔다는 겁니다. 어떻든 제가 되도록이면요, 그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드리고 싶어도 그 생계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좀 최소화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 있잖아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면 용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 있는데, 재건축 시장이 지금 점점적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가라앉고 있는데, 왜 가라앉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 부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아직도 설왕설래하는 거죠. 많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적게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우리가 이야기면 수학은 방정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우리가 이게 구구단을 왜 외웁니까? 구구단을. 구구단을 외우면 그만큼 빨리 암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방정식이잖아요. 이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에서도 부담금의 방정식이 있어요. 산수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 방정식만 알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재건축을 샀다 그러면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계산기에 두들겨도 그냥 나옵니다. 예, 단순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정식이. 자, 오늘은 재건축 부담금 방정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내 뉴스통신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칼럼을 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잘 안 보시니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실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재건축 부담금 산정 항목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야기는 개시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개시주택 가격. 자, 개시주택의 가격이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면은 구청에서 우리가 이 얘기는 현재 주택 가격을 측정을 합니다. 현재 주택 가격을 측정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두 개의 회사에 의해서 산술 평균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3억이 나왔다 쳐요. 13억. 예. 자, 13억이 나왔습니다. 강남 아파트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종료 시점입니다. 종료 시점이 언제면 우리가 재건축이 쫙 끝나서 우리가 허물어 가지고 새 아파트가 된 거예요. 그래 준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입니다. 자,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은 13억짜리가 71억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여기서 빼는 거예요. 13억에서 71억이 됐다면 그럼 뺍니다. 그러면 약 우리가 이야기하는 57억이 남은 거죠. 자, 57억 안에서 뭘 또 뺀다? 정상 주택가격분을 또 상승분을 빼요.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 상승이 됐다. 그 프로테지를 또 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숫자는 좀 안 맞겠지만 만약 54억이 남았다면 정상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상승한 속도가 한 14억이 됐다면 40억이 남았죠. 자, 40억이 남았어요. 그 40억 안에서 또 개발 비용을 또 뺍니다. 자, 개발 비용을 빼면, 개발 비용, 우리가 건축비죠, 이게요. 건축비를 뺀 금액이 약 5억이라 보면, 그러면 35억이 남았다. 그럼 35억이 남은 게 바로 최종 결정된 금액, 초과 이익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산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금액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3천만 원 초과는 우리가 얘기를 50%니까 그 부담금이 결정이 되면은 조합원 1인당의 부담금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는요, 어떤 지역인데 굉장히 좀 안 남았어요. 왜 그러면 중랑구 묵동이에요. 이 지역 같으니. 근데 강남은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 자, 최초의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하고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은 약 13억이 차이가 납니다. 25평 기준으로요. 어마어마하죠. 예. 첫 번째 개시 시점이 7억이었는데 이게 25평이 20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13억에서 여기서 정상 가격분 빼요. 정상 가격 한 2억 빼시자고요. 13억 기준에서 2억 빼고 또 여기에 개발 비용을 또 빼자고요. 그럼 또 거기서 2억을 빼요. 그럼 13억이 남아서 그럼 9억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9억에 대해서 50%를 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금액이죠. 양도세보다 더 무서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정부가 이야기하는 금액 8억이니 7억이니 또는 뭐 9억이니 그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추정치로 우리가 예언을 해보니 그만큼 나올 것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지역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은 어떠한 기대를 하셔야 되냐면 준공 시점에 가격이 오르는 거 안 좋아요. 그럼 준공 시점에 예를 들어 조합원이 일반 분양가 10억이었다면 그냥 10억에 멈춰 있는 게 좋아요. 준공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준공하고 입주한 다음에 가격이 폭등해 주는 게 최고입니다. 준공하고 입주한 다음에 20억이 오르거나 100억이 올랐다. 그러면 그건 양도세죠. 부담금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재건축을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중간에 매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중간에 피를 붙여서 자꾸 매도를 하면 그만큼 주택 상승분이 올라가니까 종료 시점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재건축을 투자했다면 또 조합원이라면 매물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피를 붙여서 자꾸 내놓으면 안 되시죠.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그만큼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한 다음에 매도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물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7년 10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25제곱미터, 전용 면적 38제곱미터고요. 다세대 빌라 3층 중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매매가는 8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4천만 원, 대출 시 5억 원, 따라서 실투자액은 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인데요. 박사님,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예, 입지는 제가 그래프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남 뉴타운, 노란 그 부위가 바로 한남 뉴타운입니다. 근데 바로 정남향이죠. 한강을 보면 또 그 위에 우리가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산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남 뉴타운이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이요. 자, 재벌 총수가 사는 동네가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자, 그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네요. 그러면 그분이 재벌이라면, 같은 동네 주민이라면 나도 재벌이네요. 거기 많이 투자를 한다면 재벌이 되는 거죠. 자, 재벌 부지, 예, 재벌들이 가 있는 건데 풍수지리까지 다 본 겁니다. 예, 도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한남은요 1구역부터 5구역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남 뉴타운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구역, 특정 구역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자, 전체 1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지역 중에서도 대규모 단지고 한강 조망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겠다, 없겠다? 있죠. 자,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1구역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는 재개발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구역이 가장 좋은 자리죠. 예, 바로 용산구청 뒤이고요. 또 이태원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용적률이요. 거의 800%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요. 용적률 250%, 또 280%, 800%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의 지름길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을 마주하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좋다는 한남 뉴타운 매물인데요. 이 매물 주변에는 그렇다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나요? 예,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왜 그 부자들이 사는 데만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요. 부자들이 안 사는 가난한 사람들 쪽은 왜 개발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쪽도 개발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성북구 같은데 또 강북구, 도봉구 이런 데 좀 개발 좀 해주세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개발을 안 되는지 그런 지역에 호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가 차원으로 거기에 어떤 것을 좀 이전해 준다거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개발 호재 말씀드리면요. 자,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요. 민족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84만 평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의선 연장되죠. 예. 문산에서 용문까지 또 용자로 시작하네요. 또 용산리. 다 용자로 끝납니다. 네. 용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요. 어떻든 우리가 용산부터 한남까지도 지하됩니다. 이 경의선이요. 지하 2030 마스터플랜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한 2030년도에 이 지하로 하겠다. 이게 되어 있고요. 신분당도 또 연장이 되죠. 번지어 바로 한남 뉴타운을 또 지나갑니다. 또 용산 민족공원 보시면 또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 84만 평. 예, 단일 지역의 평지에 탄생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캠프키 위인사 부지, 예, 평당 1억짜리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나올 부지 아닙니까? 자, 여기는 60층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 외인 아파트 부지도 있습니다. 지금 외인 아파트 부지에 말도 많죠. 지금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니 안 해주니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사는 평당 1억을 받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안 되겠죠. 자, 어떻든 평당 1억이 아니라도 지금 얘기는 6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6천만 원이면 25평 아파트 얼마인가요? 예. 어마어마하죠. 15억입니다. 15억. 분양가가 15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서 프리미엄을 붙인다면 도대체 가격이 20억 넘어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남보다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또 용산국제업무단지 지금 개발 1, 2년에 재착공하는데 올해 재착공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지역 아마도 우리가 천지개벽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용산 하면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자료요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지하도 돼 있죠. 또 그리고 또 용산, 그다음에 한남 뉴타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요. 이게 바로 용산의 개발 마스터 플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연장부터 용산 국제단지 개발까지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예언해 드립니다. 자, 예상해 드리고요. 자,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배산 임수의 자창역 509의 정남향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명당터입니다. 자, 이 지역 물에 잠길 일이 있을까요? 구릉지입니다. 물에 잠길 걱정이 없죠. 또 남산이 산사태가 나서 하얏트 호텔이 잠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들어봤거든요. 남산이 산사태 났다는 얘기 또 들어보지 못했어요. 자, 우면산은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자, 이 지역 바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올해죠. 올 4월 정도는 특정 지역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 같아요. 예, 사업 시행 인가 나면 영원히 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000세대 대규모 단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 매물은 어떤 장점들을 갖추고 있는지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래된 빌라입니다. 자, 오래된 빌라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고요. 자, 우리 구분 빌라를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역시 재개발 매물이라서 투자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투자 전망 어떻게 분석될까요? 예, 투자 전망을 예언하거나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제가 봐서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자, 진짜 전문가 바로 저입니다. 자, 59제곱미터 기준 저 분양가 약 7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022년도 입주 시 전망을 해보면 약 17억 원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또 오르죠. 예, 입주한 다음에 또 오릅니다. 자, 임대가 전망을 해보면 한 보증금 1억에 400만 원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 H힐이 있습니다. 현재 59제곱미터 있습니다. 16억 원에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본 한남 뉴타운 매물의 가격 어떻게 분석될까요? 네, 현재 입주권이고요. 매매 금액은 8억 4천입니다. 자, 현재 대지 지분 1평에 한 평당 1억이 넘어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4천만 원이고요. 대출 5억이죠. 실투자액은 3억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매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3-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13제곱미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입니다. 2015년 8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중에서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월세로 보셨을 때 임대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가는 1억 6,800만 원, 따라서 실투자액은 9,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로 보셨을 경우에는 임대가가 2억 3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액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본 지역은요,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몇 천만 원 가지고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이제는 적어도 뭐 1억 5천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1억 미만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3호선, 6호선, 약수역에서 도보 몇 분? 5분 거리 위치 3분이고요. 자, 도보 3분입니다.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안정된 수익률을 좀 자랑할 수 있고요. 본지역 임금 매물 대비 좀 저렴한 가격이 나왔고요. 자, 뛰어난 황금성과 희소성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 특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 지역은 엘리베이터 1세대 1주차 또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또 주차 가능하고요. 자, 주변 상가하고 회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체 수요가 대기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 가능성도 이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남 뉴타운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인프라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가나 회사가 많아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여건은 어떨까요? 예,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바로 이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호선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3호선이죠. 이게요. 자, 3호선. 또 하나는요. 6호선이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대학교도 있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S 호텔도 있고요. 또 관광 특구 지역이고요. 이런 지역은요. 자, 집값이 잘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중구 신당동 주변에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습니다. 본 지역은요. 약 10,000세대가 이주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다세대 빌라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 지역 관광 특구죠. 장충당 하면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돼지족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리에 있고요. 동대문 관광특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도 또 쓰셔도 손색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지역 신라호텔 뭐 이렇게 있죠. 장충당공원 또 장충체육관 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도보로요.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또 남산 또 가깝고요. 또 본지역 동국대학교 또 숭이여자대학교도 있고요. 또 학군도 좋아요. 초등학교, 리라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손색 없는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산과 동대문 근처에 있어서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 자세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는요, 대리석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8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요. 또 주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풀세트를 드리는 구조다. 그리고 투룸입니다. 투룸의 거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투룸 구조로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또 월세나 전세 잘 나가고 있는데 자 월세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중구 신당동 이 매물의 가격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8천에 나왔고요. 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워낙 초초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 금액은 1억 6,800이고요. 실투자액은 월세 시 9,200만 원을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3천이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매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박사님의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신 후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강의하시나요? 예,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또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일 날부터 우리가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거든요. 자, 4월 1일 날부터 또 부동산 시장이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타날 것인지 한번 예언해보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많이 받지 않습니다. 선착순으로 5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5분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첫 번째 매물 한남 뉴타운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구 신당동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그리고 전화 문자 번호 070-4455-0100번으로 많은 연락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